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에 관련된 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손에 관련되는 부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맨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손 숫자입니다. 손 숫자의 각로 문자를 보면 손가락이 5개인 손의 모습입니다. 다른 글자와 만나면 여기 보다시피 지금 3획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글자들이 모두 부수 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 제주 기자는 손 숫자에다가 가지 지자가 합쳐진 형성 문자입니다. 지자가 나중에 기자로 발음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요것은 가르칠 지 혹은 손가락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 숫자에다가 맛있을 지자를 합쳐놨습니다. 우리가 지적이라는 말이 사용되죠. 그리고 썰 소자 손으로 쓴다는 의미인데요. 손 숫자에다가 빗자루 추자를 합쳐가지고 썰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요 빗자루 추자는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준다는 의미의 줄 숫자는 손 숫자에다가 받을 숫자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다는 의미로 수수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 다음에 손으로 겨루거나 막는다는 뜻의 항자는 손 숫자에다 목 황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각골 문자를 보면 손가락이 5개인 손 숫자 대신에 손가락 3개인 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손 숫자, 이 손가락이 5개인 손 숫자는 주나라 시대에 나오게 만들어졌고, 은나라 시대는 전부 이 손가락이 3개인 이런 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 글자들이 사실은 전부 다른 의미의 뜻을 가진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내민 손은 손톱조, 그 다음 옆에서 내민 손은 고슴도치 머리개,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또우자가 오른손 를 내민 모습이고요. 왼손자는 왼쪽에서 손을 내민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글자하고 만났을 때 이 글자들이 모두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톱조자나 고슴도치 머리개 또우 왼손 자자가 나오면 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각 글자의 각각은 다른 의미를 가졌지만 다른 글자 내에서는 모두 손을 의미합니다. 또우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좀 보면 이 취자인데요. 귀이자에다가 또우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가질 취자입니다. 이거는 고대 전쟁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전쟁을 칠 때 자기가 죽인 상대방 적의 귀를 잘라오면 귀의 개수를 가지고 공과를 정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임진왜란에도 보면 귀를 잘라온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선 군사든 일본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받을 숫자는 손톱조, 요 지금 위에도 손이 있고 아래도 손이 있습니다. 위에 손톱조자고 밑에 또우자인데 그 사이에 어떤 물건의 모습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벗우자는 위에 있는 게 열십자처럼 되어 있는 이 왼손 자자와 아래에 있는 또우자 두 개의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친구란 뜻이죠. 벗우자. 왼손 자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이는데 원래는 요 모습이 맞는 글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글자 내에서는 또 이렇게 열십자처럼 사용됩니다. 그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왼손 자자는 왼손에서 내민 손이라고 앞에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열십자처럼 이렇게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두 획이 다 왼손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설유자는 왼손으로 이 밑에 다룰자가 있는데 이 다룰자가 아니고 사실 고기육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 형상이 이설유자입니다. 손에 고기를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기육자가 이 다른 글자가 만나면 다 다룰자처럼 모양이 단순화되는데요. 이 창자, 장자, 간, 허파, 폐, 콩파, 신 여기 보면 다 다룰자 들어있는데 이 다룰자가 아니고 고기육자입니다. 그리고 요 글자는 보면 이 손에
수건건자, 수건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배 혹은 천을 뜻하는 수건건자를 수건건자 합쳐진 글자인데 그 손에 배를 잡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배포자입니다. 요거는 손에 불을 들고 있습니다. 불을. 그래서 그 재를 골라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회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손자, 오른손 우는 원래 다 손으로 손과 장인공, 장인공자 이거는 뭐 어떤 공구의 모습입니다. 어떤 뭘 만드는 도구. 그래서 손에 어떤 도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원래는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입으로 뭐 말로 도와준다는 뜻이죠. 뭐 우리 뭐 바둑 같은 것 뜨면 옆에서 훈수를 던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옆에서 뭐 말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 다 원래는 돕는다는 뜻을 가졌으나 나중에 그 뜻이 왼쪽 오른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 인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도울자, 도울우 자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이면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뭐 사람이 도우니까 사람 인자가 붙은 것 같습니다. 손톱조자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민 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글자를 보시면 젖 유자인데요. 아이하고 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는데 옆에 요 볼록한 것이 사람의 가슴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애를 손으로 잡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켈체자, 나무 목자 위에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손으로 뭔가를 뭐 딴다, 뭐 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켈체자가 또 마찬가지로 앞에 손수자가 또 붙어도 또 켈체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로 요 글자보다는 요 글자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그리고 나물채자는 또 켈체자 위에다가 풀초자를 합쳐가지고 또 나물채자를 만듭니다. 나물이 됩니다. 풀이기 때문에 풀초자가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나물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채소할 때 바로 채자죠. 이건 채집한다 할 때 채자고요. 요 켈체자는. 그 다음 할위자는 상형 문자를 보면요. 이 코끼리가 밑에 있고 위에 손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강화 지역이 코끼리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은나라 시대는 거기가 열대 지방이었습니다. 열대. 그래서 코끼리가 살았습니다. 코뿔소나 코끼리가 살았는데 손으로 코끼리를 잡고 뭔가 일을 시킨다, 일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할위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글자는 원래 코끼리 상자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솜도치 머리 개자는 뭐 돼지머리 개자라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옆에서 내민 손입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새긴 손이죠. 그래서 손으로 다스릴 윤자를 보면 손에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붓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배계급입니다. 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죠. 뭐 지금은 유치원생들도 글을 다 쓰지만 옛날에는 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배계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다스린다 혹은 뭐 붓을 가지고 다스린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임금군자는 다스릴 윤자 아래에다가 네모가 들어있는데요. 뭐 이 네모를 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라국자의 옛글자 나라국자의 옛글자가 네모로 됐습니다. 그냥 울타리로 이렇게 어떤 뭐 경계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나라를 다스린다 혹은 입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임금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툴 쟁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손톱조자도 들어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고슴도치 머리 개자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두 손으로 어떤 막대기 하나를 서로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어떤 물건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싸운다는 뜻이죠. 서로 차지하겠다고. 예. 그리고 분율자는 보시면요. 요 지금 보시면 밑에 각골 문자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아시겠죠? 손으로 요것이 붓입니다. 붓. 여기 이제 뭐 붓의 털인데요. 예. 붓자루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율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분율자는 대나무 죽자가 위에 합쳐져 가지고 필자가 되죠. 붓필자가 됩니다. 위에 대나무 죽자를 합치면.
부필자가 됩니다. 그리고 걸서자는 분율자에다가 벼루의 모습, 밑에 그 날일자 같은 것이 있는데요. 벼루의 모습입니다. 벼루 위에 붓으로 먹을 찍는 모습으로 걸서자가 만들어졌고요. 그림 화자도 분율자에다가 그 아래 그 그림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밑에 뭐 복잡하게 있는데 이것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붓하고 손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디촌자가 있는데요. 오늘 앞에서 보진 않았지만은 그 각골 문자를 보면 그 또우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점만 하나 찍히는데 이 점이 뭐냐에 대해서 뭐 의견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손목 부위에 보면 이 맥을 짚는 그 위치다 하기도 하고 혹은 손마디를 손목의 그 마디를 의미한다고 뭐 점을 찍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마디촌자는 또우자와 마찬가지로 손이라는 의미로 그냥 사용됩니다. 뭐 손이라는 의미 다른 글자 안에서는 손이라는 의미의 다른 의미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실 시자를 보시면요, 흑토자에다가 마디촌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실제로 흑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물건의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흑토자가 되는데 손으로 뭔가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에서. 그래서 모신다는 의미의 모실 시자인데 이게 원래는 지금은 절사자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절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해가지고 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 모실시라는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사람인자가 붙었죠. 사람인자, 사람을 모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모실실자는 사람인자에다가 절사자 합쳐진 것이 모실시자가 됐습니다. 줄부자는 사람인자에다가 마디촌자, 손으로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지킬수자는 집에다가 마디촌자, 손으로 집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도할 도자는 마디촌자에다가 길도자, 손으로 길을 가리켜 가지고 어떤 인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손맞잡을 공짜로 해가지고 요 지금 각골 문자를 보면 손가락이 세 개는 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내미는 모습인데요.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단순화되죠. 예, 이걸 손맞잡을 공이라고 하는데요. 두 손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손. 그래서 경기할견자를 보면 요 밑에 보면 손맞잡을 공자가 있고 창과자가 합쳐집니다.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경계한다. 창을 잡고 경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열개자는 보면 문 아래 손맞잡을 공자와 함께 빗장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빗장을 잡고 문의 빗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을 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희롱할龍자는 구슬옥자. 구슬옥자가 원래는 임금왕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임금왕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더 넣어가 구슬옥자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글자 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전부 임금왕자처럼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임금왕자인데 이게 임금왕자가 아니고 구슬옥자입니다. 그리고 손맞잡을 공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두 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롱한다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글자죠. 이 손맞잡을 공자가 병사병자나 법전자나 함께 공자 아래 보면 이렇게 한일자 밑에 여덟 팔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이 부수가 보면 요런 글자들은 다 보면 여덟 팔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병사병자는 도끼근자에다가 손맞잡을 공자, 두 손으로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죠. 법전자는 책자에다가 손맞잡을 공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각골 문자를 보면 이 죽간의 모습이죠. 책자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각골 문자를 보면. 그래,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두 손으로 책을 잡고 있는 그 책이 이제 법전이죠. 결국 법전. 그래서 법이라는 의미로 나중에 전용되게 사용됩니다. 함께 공자. 두 손으로 함께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글자가 절구구자입니다. 이 절구구자는 원래 절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요것처럼 두 손을 아래로 내민 이런 모습,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절구구자가
절구의 모습과 이 두 손을 아래로 내민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이 지금 보시면 조금 모양이 변해가지고 겨울 학자라든가 뭐 마주 돌려, 줄려, 덜거, 수레여 이런데 여러분들이 뭐 요런 글자만 많이 보셨죠? 복잡해 보이는데 요 글자에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전부 다 두 손을 의미하는 글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배울 학자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두 손으로 그 산가지, 그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숫자를 배우는 데서는 그 산가지, 예, 그 산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그 집에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배운다는 의미죠. 뭐 아이들이 집에서 산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배운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이제 마주 돌려, 요거는 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는 아닙니다. 사용하는 글자는 아닌데 그 결국 네 개의 손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네 개의 손, 마주 돈다.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마주 돈다는 의미로 만든 거죠. 뭐 앞쪽에서 두 사람, 뭐 뒤에서 두 사람 이렇게. 근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에 많이 들어가죠.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줄여자를 보면 마주돌 여자에다가 줄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양으로 글자가 조금 모습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줄여자와 마주돌 여자 합쳐서 마찬가지로 줄여자가 됩니다. 두 손으로 마주돌고 준다 이런 뜻이죠. 덜거자, 이 줄여자 자체가 뭐 잘 알죠. 네 사람이 어떤 걸 뭐 마주돈다는 의미죠. 거기다가 또 손숫자 하나 더 더해져가지고 물건을 든다는 뜻입니다. 덜거자. 예, 손이 전부 5개가 들어있죠. 덜거자에는. 손이 5개 손으로 물건을 든다는 겁니다. 일거양득. 한 번 손을 들어가지고 뭐 2개를 뭐 얻는다는 뜻이죠. 술의 여자. 여자는 뭐 상여, 사람 죽으면 그 싣고 나가는 상여라 그러죠. 사람들이 다 들고 나가는데요. 그 마주돌 여자에다가 수레 찾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사람이 든다. 뭐 가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레 여자가. 예. 네 개의 손으로 어떤 걸 들고 나가니까 가마라는 뜻도 있고 상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레 여자. 예. 여기 지금 수레 여자의 각골문자입니다. 이상으로 그 손에 관련되는 부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